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당신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 TV 진행자 정구선 재무설계사입니다. 저번 주에는 행복한 가게 솔루션 재무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금 관리가 안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죠. 대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게를 시작을 한다거나 병원을 낸다거나 약국을 개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면 1차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 또한 필요하다. 그쵸? 네, 요렇게 목돈의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걸 내는데요. 사업이 안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자금의 대출은 좋은 대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자금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점점 올라가요. 증가하는 상태에서 매달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매출이 줄어든다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초기에 자금 이만큼 목돈 들였는데 가게를 일순간 접을 수는 없잖아요. 이 위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문을 잠시 닫아버리기에도 문제가 생기죠. 어차피 고정 지출은 문을 여나 닫으나 나가는 돈이니까요. 자, 이렇게 위험이 생겼을 적에 거의 개인이나 사장님들은 대출, 급하게 돈을 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자, 급하게 돈을 구하는 최고 쉬운 방법은 뭘까요? 네, 카드죠. 자,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이 카드를 결제할 때 목돈이잖아요. 목돈을 결제하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할부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죠. 네, 이렇게 이번처럼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리고 제때 결제가 되지 않았을 때 전화가 오죠. 고객님, 결제 대금이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진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카드까지도 다 막힐 수 있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얘기하죠. 고객님, 그런데 이 결제 대금에서 일부만 갚으며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돼서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요.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신용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간 이 결제 대금은 뭐가 된다? 대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 금액의 이자는 15% 이상의 고금리인 거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식재료를 사와야지 장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잘 거래하시던 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려운 거 아는데 나도 너무 어렵고 지금 너무 외상이 많아서 일부는 좀 갚아야지 식자재를 납품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돈이 나가야 되죠.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게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빠르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무슨 캐피탈을 이용하십니다. 급전이 필요했을 때 자금의 흐름이 한순간에 꽉 막혀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은 안 들어오고 나중에 내야 해. 요렇게 됐을 적에는 유용한 서비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급해서 쉬우니까 받는 대출의 문제점은 이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체가 되면 그 이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빌린 자금보다 내가 갚아야 할 이자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연체가 되고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런 독촉 전화가 일상생활에까지 못하게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대출을 내는데 하나의 캐피탈에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대출을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대출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쪼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붐이었던 오징어 게임 기억나십니까? 이 오징어 게임의 그 참가자들은 어떻게 선별됐느냐면 대출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뽑았다는 거. 그리고 게임하는 첫 번째 게임하면서 이게 죽음을 건 게임이라는 걸 알고 나서 투표를 하는데, 게임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이 게임, 여기에 있는 거와 사회에 나갔을 때의 세상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그랬던 게 이 게임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가요.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게임을 그중에 일부는 다시 하겠다고 들어왔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건 게임. 그걸 보면서 이 대출의 늪에는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의 늪에 딱 빠지면 살아서 뭐 하지? 해서 거기서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제 장면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고 하루하루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되는 건데, 자, 대출 상환이 가능한데 상습적으로 이제 일으켜 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의 사례와처럼 잘못된 자금 관리, 위험 때문에 갑자기 온 이런 상황, 그래서 쉬운 대출을 한 더 큰 위험에 빠져드는, 대출의 늪에 빠져든다면,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개인 파산 신고 제도가 있으니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돈보다 사람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권리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행복한 권리는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고 나와 너와 우리들이 다 행복해져야 될 권리인 거죠. 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이런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금 관리가 잘 되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해당 채널 정재무 TV에 행복한 가계 솔루션, 아까 저저번 주에 한 재무 관리 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복을 파괴하는 대출의 늪에 일단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빠졌다면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대출이 안 좋은 대출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가게를 시작할 때, 병원을 시작할 때, 운영할 때 이럴 경우에는 목돈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번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출, 좋은 대출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행복한 가게 솔루션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라든지 뭐 창업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요건에 맞춰서 또 직원을 고용했을 적에는 그 고용한 것에 대한 또 자금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진행되는 좋은 대출 이용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대출이라는 것 자체는 투자한 자금이 운영이 막 돼서요. 이득이 창출되는 거, 이런 것을 형태를 좋은 대출이라고요. 반면에 악성 대출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출을 받아서 받는 즉시로 이게 비용으로 바뀌는 경우, 그래서 이득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정 지출이나 혹은 미납
미납액에 대한 부분을 나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대출이죠. 근데 현재 위험이 너무 과중돼서 지금 미납된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건 정리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좋은 대출과 안 좋은 대출은 이익 창출이 형성되는 대출은 좋은 대출이고 그렇지 못한 대출은 악성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율은 높은 대출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대출들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출하실 때 근데 대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자만을 내는 대출이 있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대출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내 가지고 돈을 상환하는 방법은 이자만 갚아 나가는 것은 원금 그대로 있으면서 비용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갚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원리금으로 대출을 내시는 게 합당하시죠. 자, 그러면 악성 대출 여러 개 있는 그 대출의 늪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대출을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종이에다가. 자, 첫 번째로는 대출 일자, 두 번째는 대출명, 세 번째는 대출 원금, 그리고 다음 칸에는 월 상환액, 그리고 대출 이자율, 그다음에 상환 방법 이렇게 차례대로 적고요.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대출은 다 잘 적으세요. 카드를 빼먹고 안 적으시더라고요. 카드나 보험 약관 대출하신 거 있죠. 그리고 미납 공과금이나 미납 관리비, 미납된 월세 이런 것까지 빠짐없이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 한 줄씩 한 줄씩 다 적잖아요. 그러면 적을 때마다 버거워지시죠. 점점 늘어질 때까지 이럴 걸 다 정리해야 돼. 하지만 먼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가 멈추지 마시고요. 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대출별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도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고정 지출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금리 상품을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고금리 상품을 없애는 거예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상기시킨다. 손님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 지출이 없어진다. 좀 떨어진다. 그쵸?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목돈이 생기는데 그거를 대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신용등급이 조금 낮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대출 대신에 무담보로 그다음에 무보증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이라고 있어요. 내 고금리 대출 상품이 정리가 되면요 신용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신용이 만약에 너무 안 좋으시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을 좋게 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해서 신용 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상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출 상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순서는 금리가 높은 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자만 상환하는 걸 먼저 상환하는 게 맞겠죠? 자, 첫 번째는 금리가 높은 거. 그리고 금리가 높은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갚아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납된 국세나 지방세나 이제 게 있다면 먼저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좋은 대출, 그러니까 저금리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매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뭘 해야 된다? 대출 내역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매달 정리하다 보면 줄어드는 게 눈에 확 보여요. 자, 요렇게 줄어들게 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자금 관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금 관리 먼저 하시고 나서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대출 갚아버리는 것도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 관리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갚아 나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매달 갚아 나가는 대출을 하나씩 눈에 직접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너무 살기 싫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요. 이번 달에는 얼만큼 갚았네, 다음 달은 더 갚아야지. 이렇게 요런 거 해 가지고 더 갚아야지. 요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특히나 가게를 하시는 부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행복해야 하셔야 행복한 얼굴이셔야 돼요. 그런데 대출로 많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상 자체가 어둡죠. 어두우면 가게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갚아 나가면 밝아지죠. 밝으면 가게가 밝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쉬운 대출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 자금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좋은 대출을 낼 수 있도록 하자.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있는 대출은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어보자. 어떻게? 이 5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는 꼭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달이잖아요. 연말 연시 되면은 꼭 가입해야 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얘기 나오는데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인지, 장단점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아시죠? 자,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모 TV는 계속됩니다. 안녕.